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노무사 객관식 경제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교재는 이걸로 할 겁니다. 이 노무사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판에 반해서 이제 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요. 최신 기출 문제를 좀 여기 반영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은 충분하고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제일 앞에 나와 있긴 한데 노무사 1차 시험에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노경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노무사 1차 경제학과 다른 시험 경제학이 약간 좀 스타일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노무사 강의가 제대로 없었을 때는 공무원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봤는데요. 그럼 사실은 전체 공부하는 거에서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 해당하는 1차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거의 태반 이상이 거의 노경과 관련된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인 2차 노동경제 준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노동의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거기다 탄력성,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노동시장과 관련한 완전 경쟁, 독점 시장,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한 뭐 수요 독점, 뭐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제가 뭐 공무원 시험 그리고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등등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문제들만 딱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교재로 할 테니까요. 그걸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무사 기출 위주로만 쭉 하고 그 정도 난이도로만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탄력성이다, 수요 공급이다 이런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더 있는 뭐 간평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출처도 밝혀놨는데 회계사 기출 문제들도 몇 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설을 가리고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냥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다 못 풀어드려요. 지난번인가 다 풀어드렸더니 강좌 수가 너무 길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딱 보고 오 강의가 너무 많네. 경영학은 강의가 요만큼인데 그래서 또 신청을 꺼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노무사에 포커스된 문제를 위주로 아니면 비슷한 난이도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고 나머지 조금 난이도 있는 건데 응용하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고 해설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이제 기본 강의 들었으니까 객관식 좀 설명 들었으니까 문제 풀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아예 그냥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칠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응용하는 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다 동그라미 정답을 체크하시고 문제 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걸 묻는 거구나 라고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자칠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또 잠에서가 나왔는데 이게 연도별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시험들도 이렇게 시리즈로 기출문제를 넣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험들은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할까? 한 40문제씩 되거든요.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25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12개년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나갈 건데 12개년 문제를 실어도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거나 아니면 전에 1차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객관식 책 이거 강의 듣거나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연도별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그냥 정리해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략 문제가 300문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거나 요거를 만약에 과거에 경제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객관식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서 주로 지금 경제학 선택하시는 분들은 노동경제를 선택하시겠죠. 그럼 노동경제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그런 계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여기도 넣어놨는데 최신 여러 가지 계산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들으시고 나 전에 공부한 적이 있고 경제학과야. 그러면 그냥 요 기출만 좀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제가 기출 최근 한 10개 년간 중에서 이렇게 표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 중에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 보통은 다른 시험에서는. 근데 막상 보면 작년에는 콥더글라스 효용감소 정도 하나 나왔고 뭐 소비자의 최적 선택, 재작년에는 가격 효과. 그리고 그 전에는 아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인트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습 위주로 하시면서 제가 각각의 문제를 풀어드릴 때 거기 핵심되는 포인트를 몇 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기본 강의 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요 공급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1번 문제 살짝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뭐 QX라고 할게요. QX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P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할 거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했죠. 디맨드 곡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XJ에 대한 수요 함수다. 그러면 여기 X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많아요. X의 가격도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있고 뭐 소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오셨죠? 자, 그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요거를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얘가 변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게 영향을 미치잖아? 여기 YJ 가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거 나중에 우리 탄력성에서 다시 배우죠? 대체 교차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평축에 나와 있는 변수와 수직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아닌 다른 게 변화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QX랑 PX 요게 변하면 관심 있는 변수가 변하는 거야. 얘가 변하면 얘는 곡선상에서 이동이고요. 곡선상에서 곡선 자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얘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곡선 자체가 변화한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곡선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변화로 구분된다.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1번 한번 볼까요? 이게 노는 동네가 어딘가를 보셔야 돼. 1번 미니스커트 유행으로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 증가.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야. 근데 미니스커트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가격 이외에 다른 거죠. 여기는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죠. 얘는 우측으로 이동,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소득의 증가에 따른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 관심사가 고급 자동차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뭐가 변했다? 소득이 변했다. 그럼 소득이 변하면 이거는 다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것도 곡선 자체야. 다음에 3번. 조류 독감의 확산에 따른 닭고기에 대한 수요의 감소다. 여러분, 닭고기 시장에 대한 건데 뭐가 변했어? 조류 독감이라는 충격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닭고기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 외에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4번에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서비스의 수요 증가. 지금 관심사가 택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잖아. 이해가세요? 뭐가 변했어? 지하철 요금, 그러니까 다른 관련제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번은 전부 다 다른 요인이 변하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한번 보시면 오, 색깔이 다채로워요. 좋아요. 자, 채소에 대한 수요 감소인데 채소 가격이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그 재화 수요량, 이거는 그 PX 가격이 변했을 때 PX 소비량이 변하는 거니까 얘는 곡선 상위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제이고 베이글과 베이컨은 서로 대체제 관계이다.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의 급등에 따라 충격이 어떤 건가 보세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관심사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잖아. 여기 충격은 밀가루 가격의 급등이 베이글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베이글의 생산, 베이글 만들 때 밀가루 가지고 만드나 보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상승했을 때 이러한 각각의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네,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세 개가 있어요. 뭐뭐 세 개가 있죠? 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베이글이 있고 크림치즈가 있고 베이컨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세 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리셔야 되겠어요. 한번 좀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세 개를 놓쳐. 둘, 이렇게 세 개 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 균형 분석 같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자, 베이글의 비용이 상승하니까 여기 베이글이라고 쓸게요. 베이글. 자, 여기 크림치즈를 할까요? 크림치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 베이컨 있죠? 베이컨.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아무 얘기 안 하면 수요 곡선은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베이글의 밀가루 가격이 급등해서 베이글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쪽에다 정리할게요. 밀가루 가격이 급등했어. 가격이 상승했어. 자, 이러면 이게 베이글을 만드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베이글의 비용이 증가 아니겠습니까? 베이글을 생산하는 코스트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얘가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베이글에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베이글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관계잖아. 보완관계는 같이 소비를 한다고. 얘가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크림치즈에 대한 소비도 덩달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지금 무슨 관계다? 요거 무슨 관계인가가 중요합니다. 얘와 얘와의 관계는 서로 보완관계라고 얘기했어. 보완관계는 한 배를 탄 거야. 그래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망해요. 그래서 약간 또 같이 소비할 때 좋은 거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보완관계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은 대체관계라니까. 여러분 대체관계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야? 서로 경쟁관계야. 그래서 베이글이 망하면 베이컨이 훨씬 더 잘 나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베이글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크림치즈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크림치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자, 대체적 관계에 있는 여기 베이컨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사람들이 베이글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체적 관계에 있는 여기 베이컨으로 고객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베이컨에 여기 나와 있는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같이 보는 건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천천히 봐주세요. 자, 우선 1번 볼까요? 베이글의 가격은 상승한다. 베이글 가격 어떻게 상승했죠? 상승했죠. 1번 맞습니다. 네, 다음 2번. 크림치즈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크림치즈 거래량 감소했잖아. 2번. 네, 맞죠? 다음 3번. 크림치즈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여러분,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실제 더 받은 게 생산자 잉여야. 여기로 따지면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이. 이해 가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균형점이 여기로 갔잖아.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연두 색깔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주황색깔에서 연두 색깔로 이렇게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맞습니다. 다음 4번. 베이컨의 판매 수입은 증가했다. 이런 판매 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돼? 판매 수입이라는 게 이거 P 곱하기 Q를 우리가 판매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세요? P 곱하기 Q.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렇게요. 그럼 베이컨의 판매 수입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P가 이렇게 Q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판매 수입이야. 요게 판매 수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되겠죠. P 곱하기 Q. 만약에 우리가 그냥 살짝 가상적인 예인데 가격이 100원이고 거래량이 5개다 그러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 100원짜리 5개 팔았으니까 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랐어. 이렇게. 근데 거래량도 올랐잖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때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연두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 자, 이만큼이 바로 판매 수입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항상 올라갑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도 올라갔어. 가격도 올라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Q도 올라가게 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예, 오케이.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5번. 베이컨 시장의 총 잉여는 변함없다. 그럼 베이컨 시장 살펴보시면 총 잉여는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다시요.
시장 전체의 총잉여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 원래는 이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셨죠? 예, 근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겠습니까? 네, 이만큼으로 변하는 거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 색깔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네, 커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 색깔 면적에서 빨간 색깔 면적으로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4번입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자, 관심사가 되는 게 선풍기 시장이 되겠습니다. 선풍기 균형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단 선풍기는 열등제다. 여러분, 열등제라는 것은 뭐를 얘기해? 소득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득이 나오겠죠. 문제에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게 열등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관심사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어때요? 자, 대체제인 에어컨 기술의 발전으로. 자, 우선 대체제라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선풍기를 살까 말까 하는데 대체제라는 것은 경쟁 제품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에어컨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에어컨에 대한 어떻게 돼? 비용이 생산 비용이 싸지잖아. 그럼 에어컨에 대한 생산 비용이 싸지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해.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직접 그려볼게요. 여기 에어컨이야. 에어컨.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또 노경 대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 연습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세요. 아셨죠? 여기는 에어컨. 여기는 에어컨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답만 찾을 땐 말로 뚜뚜뚜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답만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과정도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비용이 하락했어. 그래서 이만큼 코스트가 하락한 거예요. 코스트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에어컨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어컨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해 가격이 싸지고. 자,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선풍기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선풍기 시장 한번 보시면 자, 우리의 관심사는 선풍기야. 수요, 공급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어컨에 여기 나와 있는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풍기의 고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풍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거요. 1번은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그냥 좀 간단합니다. 대체제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 1번하고 반대지. 에어컨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러면 에어컨을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야. 그러면 선풍기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선풍기 가격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 더워지면 물론 선풍기도 많이 사고 에어컨도 많이 사겠지만 둘 다 많이 살 겁니다. 아무튼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선풍기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요. 선풍기에 물품세가 부과됐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에게 부과하냐 수요자한테 부과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물론 생산자가 받게 되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 개 차이가 바로 뭐라 그런다? 요거 두 개 차이가 그게 바로 텍스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 한번 볼게요. 최근에 불황으로 인해서 소득이 하락했다. 여러분,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원래 수요가 감소해서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열등제가 됩니다. 열등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치,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해.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는요. 노동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으로 각각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자, 묻는 건 뭡니까 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40으로 결정을 했어. 이때 고용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안 뽑게 되면은 뭐 그러면 그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균형 수량과 균형 고용량과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 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대략적인 형태만 그려주셔도 돼요. 우하형하고 우상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곡선을 같이 놓고 풀어야 되는가 그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되죠. 자, 여기 L이고 여기 보시면 W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노동에 대한 수요 W를 바꿔도 되는데 굳이 뭐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70 마이너스 W 마이너스 1에 기울기고 노동의 공급 어차피 균형에서 같을 거기 때문에 하점자 S는 빼버렸어요. 2W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랑 요거 같게 놓고 푸시면 균형에서 이게 같으니까 같게 놓고 푸시면 균형 임금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W 마이너스 20은 70 마이너스 W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W가 1, 2 넘어가면 어떻게 돼? 3W는 네, 여기 가시면 9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W 얼마야? W는 30이잖아. 30. W가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결정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균형 임금이 30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최저임금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으로 결정을 했어. 40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지금 일자리, 균형, 고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4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자, 얼마야? 40을 넣으면 30 아닙니까? 여기 30 이렇게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고용량은 얼마입니까? 30.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거기 보시면 실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실업이다 하면은 요게 실업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60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60이다 라고 하면은 실업의 크기는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는 시장 균형의 변화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잘 보시죠. 자, 최근 원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 균형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 자,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버스의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할 거고요. 아울러 시내버스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다. 지하철 요금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자, 지금 원유 가격이
있고 지하철이 어떤 충격이 되었고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수요 곡선은 모두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죠. 자, 시내버스의 시장 균형의 요금과 이용량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살짝 한번 볼게요. 관심사가 어디라고? 시내버스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시내버스. 자,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우상향하고 이 노는 동네가 어딘가 보셔야 돼. 시내버스의 가격 이렇게 돼 있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자, 외부에서 충격이 오게 됩니다. 어떤 충격이 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원유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시내버스 관련한 여기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방이동. 네, 이해 가시죠? 자,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시내버스와 대체 관계에 있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자,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사람들이 지하철을 안 타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지하철에 대한 요금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지하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거는 곡선 사계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 충격이 어떻게 돼? 버스로 간다고. 지금 대체제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보완제 관계인지. 대체제인 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버스에 대한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우측 이동해. 이렇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야? 우측 이동하는데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우측으로 이동했어. D1, D2 이렇게. 얘가 만약에 조금 이동할 수 있고요. 많이 이동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만약에 얘가 원래 축격점이 여긴데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서 여기로 왔는데 조금 이동하게 되면 여기고 많이 이동하면 여기야. 쪼라고 쓸게요. 조금 이동했으니까. 여기 마라고 쓸게요. 많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균형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얘가 여기 있다가 얘는 이렇게 오히려 감소합니다. 얘는 증가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가격은 항상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이해 가시죠? 자, 얘는 항상 올라간다니까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가가 이제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이동하게 되면 이때는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수요 곡선이 더 공급 곡선보다 많이 이동하게 되면 이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노경에서도 물어본다고.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노동시장에 얘기했을 때 우리 매번 하는 게 이제 뭐 거기 보시면 어떤 뭐 공사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시했을 때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양쪽 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얼마나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좀 옛날 거지만 자주 나오는데 요금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이제 이용량은 어떻게 돼?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2번하고 3번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문제 보고 답 간단히 생각하시고 해설 보고 그냥 하세요.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노무사 문제를 기본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빨리빨리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경제적인 마인드를 쌓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경에서 경제적 마인드 답안지를 우리가 쓰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자, 시장 균형에서 X제 노무사 시험이죠.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노무사 시험에서는 X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 앞에 봤네. 모든 재화가 다 정상재입니다. 자, 그럼 X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하시면 이게 X재야. X재 가격.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거든. 자,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림을 안 그릴게.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할 겁니다.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역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생산 기술이 향상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기술이 향상되게 되면 우리가 뭔가 비용이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트가 다운되면 공급 곡선이 우측이라는 걸로 해도 괜찮고 하방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방 이동하면 어떻게 돼?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4번 어때? 대체재 보완제가 늘상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근데 별로 복잡할 게 아니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대체재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 X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다음 5번 보시면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료 가격이잖아. 그럼 이거는 비용이 어떻게 돼? 코스트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7번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발전 회사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지문이 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끝에 거를 먼저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끝에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석탄의 시장 가격과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사가 되는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석탄 동네라니까, 석탄. 그래서 석탄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석탄이야, 석탄. 그리고 여기가 석탄에 대한 거래량, 요게 석탄에 대한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공급 곡선 우상향, 수요 곡선 우하향. 자, 외부 충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자, 발전 회사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석탄보다 발전 비용이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가 채굴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셰일가스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있는데 아무튼 의미는 없죠. 그래서 석탄과 발전 비용이 석탄보다 훨씬 더 발전 비용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기술 개발이면 셰일가스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셰일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셰일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석탄과 무슨 관계야?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체 관계라고. 그러면 이러한 충격이 여기에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대체 관계인, 경쟁 관계인 이렇게 잘 풀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완 관계는 시너지 한 배를 탄 거고, 경쟁 관계인 여기 나와 있는 석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조건은 다 가만히 고정돼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끝이네? 좀 더 물어볼 줄 알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죠. 되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네. 정상재인 커피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커피가 정상재라고 했습니다. 관심사가 뭐예요?
커피예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우선 1번. 커피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잖아.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네. 곡선 자체가 아니고요. 2번.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수요 곡선은 이거는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번. 소비자의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역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대체제인 홍차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홍차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볼까요? 자, 홍차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홍차에 대한 소비량이 줄지 않을까요? 비싸졌으니까. 이거는 수요의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홍차 가격 비싸져서 홍차에 대한 소비량이 줄고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치?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완제인 설탕의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 보완제라고 했잖아. 설탕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설탕 소비량이 하락한다니까 설탕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에 대한 소비량이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완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설탕과 커피를 같이 타 먹어야 되죠. 커피에 대한 소비량도 감소하게 돼요. 그럼 디맨드 곡선이 어떻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내는 요게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얘로 인해서 커피에 대한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뭐 문제 간단하잖아요. 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5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개별 수요 함수와 시장 수요 함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를 수평으로 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밑에 그림을 한번 잘 보면서 봐주세요.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더하는 거 우리 봤어요. 수평의 합이다 라고 하면은 요걸 이렇게 하는 게 수평의 합이다 라고 하면 수평의 합. 자, 요걸 나타내면 이게 뭐로 더하는 거야? 뭐로 정리해서 더하는 거예요? 우리 수평축에 뭐가 있어? Q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평의 합의 의미는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겁니다. 이해 가세요? 정리해서 더해라. 요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울기는 좀 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완만해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 보셔도 되는데 우리는 한번 좀 더 간단한 2번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고 있는데 소비자가 2명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2명이 되는 겁니다. 자, Q로 정리해서 더해라니까 먼저 스텝 1,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게요. 스텝 1. 첫 번째는 Q로 정리해라 이겁니다. Q로 정리하자. 정리해라. 네, 이해 가세요? 다음 스텝 2. 더해라. 그냥 더해라. 스텝 2. 더해라. 네, 정리해서 서메이션. 그래서 개별 소비자의 어떤 수요 곡선을 다 합하게 되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Q로 정리할게요. P는 80-12Q 이렇게 있으니까 Q는 어떻게 된다? 자, 저거 12Q는 나눠주면 되죠. 12분의 80 마이너스 12분의 1 P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더해 이렇게 더해 서메이션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2명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장 전체, 마켓 전체의 수요 곡선은 이 두 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2분의 80 마이너스 12분의 1 P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요거 정리하시면 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나눠주면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대로 그냥 써도 되는데 문제 보면 P로 다시 정리돼 있잖아. 그럼 P로 다시 정리를 해봐요. 그럼 여기가 6이니까 6Q 이렇게.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붙어야죠. 죄송해요. 우선 P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지금 수요 곡선, 수요 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럼 아니면 6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80 마이너스 6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여기 나와 있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간단해요. 기계적으로 하시고 의미는 파악하시고 객관식이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Q로 더해서 나타내라. 주관식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관식일 땐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적 재화인, 왜 사적 재화가 중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공공재 관련된 거는 이게 수평의 합이 아니라 수직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X재 시장의 수요자는 자, A와 B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화 X에 대한 A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있고 이거는 친절하게 Q로 정리를 해줬잖아. 문제가 뭐야? 거꾸로 보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는 건데 Q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직면하는 가격은 다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Q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2P 이렇게 돼 있고요. 자, QB는 그러니까 이게 수평으로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위해서 그냥 Q로 더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으로 쓰게 되면 더하기가 더 편하죠. 자, 여기서 더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더해 보시죠. 그럼 이걸 더하면 시장 전체 마켓에 대한 수요 곡선은 더하는 거야. QA 더하기 QB 이렇게요. 원래는 그 앞에 페이지에 보면 회계사 문제, 기출 문제인데 이게 더할 때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굴절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더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하시죠. 5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먼저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요 공급 관련한 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 상위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 나타내는 거 할 때 수평으로 합해라 라는 거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